당신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가족과도 결혼했다는 사실을 얼마나 일찍 깨달으셨나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흔해서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며느리 정민 씨 49세. 그녀는 25년간 참았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 당신은 누구의 편일까요? 아니, 편을 가를 수 있는 이야기일까요? 1999년 봄, 정민 씨는 24살의 나이로 서준 씨와 결혼했습니다. 당시 정민 씨는 대학을 갓 졸업한 초등학교 교사였고 서준 씨는 중견 건설회사의 사원이었습니다. 사랑은 충분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었습니다. 서준 씨의 어머니 김순자 여사는 당시 61살,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세 아들을 키운 억척스러운 여성이었습니다. 막내 아들 서준이를 대학까지 보낸 것이 그녀 인생의 자랑이었고 며느리를 맡는 것은 당연한 보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첫 해 추석, 정민 씨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 한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왔으면 당연히 일을 해야지. 거기 서서 뭐해? 감자 깎아? 정민 씨는 그날 16가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점심 차례상, 저녁 식사, 설거지까지. 시어머니는 한 번도 수고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시집와서 이렇게 했어. 당연한 거야. 정민 씨는 그날 칼에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며느리가 아니라 일손이라는 것을. 서준 씨는 어땠을까요? 그는 착한 남편이었습니다. 아니,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도 잘했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신 엄마가 또 그랬어. 내가 애들 학원 보내는 거 아깝다고. 엄마가 뭘 알아? 신경 쓰지 마. 그냥 흘려들어. 서준 씨의 대답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었을까요? 매주 일요일 시댁 방문, 매달 생활비, 보태기, 시어머니의 전화 한 통 한 통이 정민 씨의 삶을 조금씩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 재현이, 둘째 재훈이. 시어머니는 손자들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애들 데리고 이번 주말에 와.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못 살겠다. 너는 안 와도 돼. 너는 안 와도 돼. 그 말 속에는 너는 필요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민 씨는 아이들의 엄마였지만 이 가족에서는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민 씨는 교사로서의 커리어를 쌓아갔고 아이들도 자랐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갈등의 씨앗들이 자라났습니다. 2010년 설날, 정민 씨는 시어머니에게 제안했습니다. 명절 음식을 일부 주문해서 준비하자고.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시대, 합리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명절 음식도 주문하는 집이 많대요. 우리도 전이랑 나물 몇 가지만. 뭐? 주문? 명절 음식을 사 먹어? 우리 집안이 그렇게 가난해? 아니면 내가 며느리 구실을 못하겠다는 소리야?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정민 씨는 결국 그 해도 그 다음에도 모든 음식을 손수 준비했습니다. 칼질하는 그녀의 손은 해마다 더 깊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명절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징이었습니다. 정민 씨의 삶을, 그녀의 의견을, 그녀의 시간을 존중받지 못한다는 것이
2013년 큰아들 재현이가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정민 씨는 아이의 교육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교사로서의 경험도 있었고 아이에게 맞는 학습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재현이는 의대 가야 해. 우리 집안에 의사가 한 명도 없잖아. 과학고 보내고 서울대 의대 가는 거야. 근데 어머니, 재현이는 수학이랑 과학보다 문학을 좋아하는데. 문학? 그걸로 밥 먹고 살아? 내가 교사라고 애 교육을 다 아는 줄 아나? 할머니가 손자 잘 되라고 하는 소린데 왜 토를 달아? 서준 씨는 그날도 침묵했습니다. 재현이는 결국 과학고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민 씨는 그때 처음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엄마 말만 들어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된 거야.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해? 왜 항상 나만 나쁜 사람이 돼야 해? 엄마가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그냥 손자 잘 되라는 마음이었다고. 의도는 아니었다. 그 말이 정민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의도가 중요한가요? 결과는 중요하지 않은가요?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작은 갈등들이 쌓였습니다. 가사 분담 문제, 경제적 부담, 양육 방식의 차이, 친정과 시댁의 불균형. 정민 씨는 기록했습니다. 2015년 3월 12일 시어머니 애들 데려가서 내 허락 없이 머리 잘랐음. 2016년 추석 시댁에서 12시간 일했음. 남편은 TV 봤음. 2017년 7월 시어머니 병원비 200만 원. 내 월급에서 나갔음. 친정 엄마 병원비는 못 드렸음. 2018년 설날 시어머니 내가 만든 잡채 짜다고 버렸음. 아무도 말리지 않았음. 공책은 5건이 되었습니다. 25년의 기록. 그녀는 왜 이것들을 기록했을까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미쳐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을까요? 2019년 정민 씨는 44살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대학생과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2020년 2월 시어머니 김순자 여사가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오른쪽 반신마비, 말도 어눌해졌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24시간 간병이 필요하다고. 형들은 외국에 있고 간병인 쓰면 한 달에 300만 원이래. 그것도 구하기 힘들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시선이 정민 씨에게 향했습니다. 형수님이 교사시잖아요. 학교일 조절하시면 되지 않아요? 우리 엄마인데 가족이 돌봐야죠. 정민 씨는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고. 귀가 웅웅거렸다고. 그녀는 25년간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딱 한 번도, 단 한 번도 가족으로 대우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정민 씨가 자신의 직장을, 삶을, 시간을 포기하기를 당연하게 요구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그녀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착해서? 의무감에서? 아니면 거절할 힘이 없어서였을까요? 정민 씨는 휴직계를 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태어나자 시댁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서준 씨는 여전히 출퇴근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학교, 각자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정민 씨와 시어머니 단둘뿐이었습니다. 하루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 일어나서 시어머니 위치를 바꿔드리고 6시 기저귀 확인, 7시 죽수기, 8시 식사 보조, 9시 물리치료, 10시 빨래, 11시 병원 예약 확인, 점심, 저녁, 밤
그리고 밤중에도 두세 번 깼습니다. 정민 씨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아니, 자고 싶지 않았습니다. 꿈에서마저 시어머니의 호출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까다로웠습니다. 말이 어눌해졌어도 요구는 명확했습니다. 죽이, 짜, 다시, 해. 정민 씨는 다시 죽을 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숟가락 먹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싱거워. 옛날엔 잘했는데, 옛날엔 잘했는데.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민 씨는 알았습니다. 넌 항상 부족해. 그 말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민 씨의 몸무게는 8kg이 빠졌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정민 씨는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낯설었습니다. 49살. 하지만 거울 속에는 70살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게 나야? 그날 밤 정민 씨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정민이라는 사람이 사라지는 것. 그녀는 두려웠습니다. 5개월째 되는 날, 남편 서준 씨가 퇴근해서 집에 왔습니다. 수고했어. 오늘 저녁은 뭐야? 정민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5개월간 하루도 빠짐없이 간병하고 집안일하고 식사 준비했는데 남편의 첫 마디가 저녁이 뭐냐였습니다. 당신 혼자 먹어. 왜? 무슨 일 있어? 무슨 일 있냐고? 무슨 일이 없었는지 물어봐. 5개월 동안 당신은 뭐 했어? 어머니 간병은 나 혼자, 집안일도 나 혼자. 당신은 퇴근하면 소파에 앉아서 TV만 봤잖아. 나도 일 끝나고 오면 피곤해. 회사 일도 만만치 않아. 그리고 엄마 간병비 내는 것도 나잖아. 돈으로 되는 거야? 내 시간은? 내 건강은? 내 인생은? 나는 당신 엄마 간병인이야? 며느리가 아니라? 서준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민 씨는 그 침묵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나 이제 못해. 간병인 구해. 아니면 당신이 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조금만 더 버티면. 버텨? 내가 얼마나 더 버텨야 해?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정말로. 정민 씨는 그날 밤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정민 씨는 친정에서 한 달을 보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거의 잠만 잤습니다. 몸이 요구했습니다. 쉬라고. 친정 어머니는 74살. 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나, 넌 참 착하게 살았어. 너무 착하게. 이제는 내가 먼저야. 내 행복이 먼저야. 정민 씨는 그 말에 울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그녀의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주, 정민 씨는 오랜만에 산책을 했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을 잃고 살았는지를. 서준 씨는 매일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에 와. 우리 얘기하자. 엄마가 너 보고 싶어 하셔. 애들도 걱정하고 있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정민 씨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어느 날 밤 정민 씨는 25년의 기록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시에 슬픔도, 그리고 이상한 감정도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도 그냥 몰랐던 걸까? 시어머니는 자신이 겪은 대로 며느리를 대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아버지가 했던 대로 침묵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민 씨에게는 폭력이었습니다.
세 번째 주, 정민 씨는 가족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상담사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시간 동안, 정민 씨,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한계를 말하는 것,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생존이에요. 정민 씨는 그날 상담사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나쁜 며느리인가요? 당신은 며느리이기 전에 사람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한 달 후, 정민 씨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집에 안 갈 거야. 적어도 지금은.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결혼한 지 25년이야. 그래. 25년. 나는 25년 동안 당신 가족의 일부였어. 근데 당신은 한 번이라도 내 편이었어? 나를 지켜준 적 있어? 서준 씨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변명이 떠올랐지만 그 모든 변명이 공허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나는 지금 선택해야 해. 당신과 계속 살 건지, 나를 지킬 건지. 그날 대화는 4시간 이어졌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두 사람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서준 씨는 울었습니다. 정민 씨도 울었습니다. 나도 몰랐어.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아니, 보려고 안 했어. 편한 쪽으로만 생각했어. 정민 씨는 그 고백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 용서가 필요한 걸까? 어쩌면 필요한 것은 변화였습니다. 나한테 약속해. 3가지. 첫째, 어머니 간병은 전문 간병인을 구해. 내가 보조할 순 있어도 전담은 못해. 둘째, 앞으로 시댁일에 대해서는 당신이 나서. 나는 더 이상 완충제가 되지 않을 거야. 셋째, 내 삶을 돌려줘. 내 시간, 내 건강, 내 존엄. 그걸 지켜줘. 약속할게.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정민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간병인이 고용되었습니다. 정민 씨는 학교로 복직했습니다. 서준 씨는 변했을까요? 완벽하게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때때로 옛 습관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노력했습니다. 어머니와의 대화를 직접 나눴고 명절에는 정민 씨 옆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시어머니 김순자 여사는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분노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녀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아, 미안해. 나도 몰랐어. 그 사과가 모든 것을 치유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25년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정민 씨는 지금도 일기를 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내용입니다. 오늘은 학교에서 좋은 수업을 했다. 아이들이 웃었다. 남편과 산책을 했다. 오랜만에 손을 잡았다. 시어머니가 내가 만든 미역국이 맛있다고 하셨다.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다.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정민 씨는 여전히 싸웁니다. 자신의 경계를 지키기 위해. 하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닙니다. 정민 씨는 말합니다. 저는 완벽한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 자신을 잃었죠. 이제 저는 그냥 정민이로 살고 싶어요. 며느리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한 사람으로. 저는 좋은 아들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좋은 남편이 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배우고 있습니다. 김순자 여사는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녀에게도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 자신이 겪은 고통, 자신이 배운 방식들, 그것도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한국 여성 10명 중 7명이 고부 갈등을 경험합니다. 이혼 사유 3위가 고부 갈등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고부 갈등은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조의 문제입니다. 가부장제, 효 이데올로기, 성역할 고정관념, 세대 간 소통의 부재,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문제입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 맺어진 관계, 법적인 관계, 아니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일까요? 정민 씨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며느리이거나 시어머니이거나 남편이거나 아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모두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비슷한 고통 속에 있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은 누구의 편인가요? 아니, 편을 가를 수 있는 이야기였나요? 만약 당신에게도 비슷한 사연이 있다면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연 제보는 이메일 또는 D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채널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다루려 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끝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진실하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